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자, 삼성전자 떡상 하니까 다들 신나시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삼성전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믿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자, 오늘 같은 날은 소고기 좀 구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꽃등심으로 구워 드시고요. 너무 또 무리해서 차를 사시거나 명품 백을 사시면 다음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소고기에 일단 만족하시고 다음번 또 크게 상승장이 오면 명품 백은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웃자고 한 소리고요. 매도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와중에 오늘 또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SMIC를 제재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게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운드리 하면 삼성전자와 TSMC 딱 두 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파운드리 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강 체제가 굳어져서 TSMC와 삼성전자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3위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기술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SMIC도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기업이죠. 그런데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60개의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새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SMIC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핵심 제재 내용은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을 빼고는 반도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비메모리 쪽은 인텔이 꽉 잡고 있죠.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 없이는 반도체는 거의 올스탑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원천 기술을 미국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SMIC 제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10나노 이하를 진입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요즘 하도 5나노, 7나노 그러니까 10나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인텔도요. 10나노에서 14나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인텔조차도 아직 7나노에 진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7나노의 공정 난이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10나노만 해도 엄청난 기술인데 이번에 SMIC가 미국의 발목을 잡히면서 2023년에 7나노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로드맵에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년 지역별 반도체 장비 투자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또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또 있었죠. 벌써 몇 달 전에 이 기사가 떴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로는 반도체 굴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설레발을 많이 치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우면 개나 소나 다 1, 2등 했겠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삼성전자를 이기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서 대놓고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는데도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삼성전자나 TSMC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그런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갈 길이 먼 SMIC 입장에서는 이번 미국 제재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14나노가 대세이던 시절에 세계 반도체 시장은 TSMC,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이렇게 네 기업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나노 이하로 접어들면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TSMC와 삼성전자만이 남게 됐습니다. 현재 이 두 기업은 7나노를 이미 넘어서 5나노 양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파운드리라는 용어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에 해당되는 기업은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 미디어텍,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고요. AMD는 CPU와 GPU 둘 다 합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세계 1위이고 모바일 AP를 설계하죠. 퀄컴은 모바일 AP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텍도 모바일 AP 설계사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관련 장비를 주로 설계를 하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공유기 메인 칩셋도 대부분 브로드컴 칩셋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했죠. 이 파운드리 업체에는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 SMIC, 그리고 UMC가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AMD에서 분사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AMD가 종합반도체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분사시키고 팹리스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AMD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의 지분을 쥐고 있으면서 실제로 위탁도 많이 맡겼었는데 7나노 이하로 접어들면서 TSMC로 갈아타게 됐죠. 지분도 거의 다 처분이 됐기 때문에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는 다른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SMIC는 중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파운드리 업체고요. UMC는 TSMC와 더불어서 대만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설계와 생산을 혼자서 다 커버하는 종합반도체 업체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텔과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강 체제이던 파운드리는 현재는 2강 체제로 이미 굳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2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1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TSMC가 지금 55%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6%로 한참 떨어진 2위입니다. 솔직히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TSMC는 30년 이상을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판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너무나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파운드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종목은 사실 파운드리가 아니고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D램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고요. 낸드 플랫이 세계 1위, SSD도 세계 1위입니다. TV 판매도 15년 연속 세계 1위고요. 스마트폰도 세계 1위입니다. 올레드 소형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고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입니다. 5G 통신 장비는 세계 4위, 이미지 센서 세계 2위, 자동차 전장 사업도 세계 1위로 봐야죠. 왜냐하면 애초에 하만을 인수할 때부터 하만은 세계 1위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30년 이상 동안을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판 기업과 맞짱을 뜨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율 차이로 보면 사실 넘사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기술 수준을 보면 거의 동등합니다. 똑같이 지금 5나노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 3나노와 2나노를 개발 중에 있죠. 누가 먼저 3나노 또는 2나노 양산에 성공할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동급으로 보는 게 맞겠죠. SMIC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 두 기업이 의외로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기술이 5나노란 얘기지 5나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0나노 이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IC가 제재를 받는 만큼 삼성전자와 TSMC에게도 그 물량이 일부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모바일 AP와 CPU, GPU는 주로 8나노 이하에서 제조가 되지만 그렇게까지 미세한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도체도 아주 많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에 따라 제조 공정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비록 지금은 기술 격차가 넘사급으로 많이 나지만 사실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SMIC도 잠재적 경쟁자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 격차를 더 벌렸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도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격차야 더 많이 벌어질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번 제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콩고물을 더 얻어 먹는다면 파운드리 실적은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대형 호재는 아니지만 분명히 일부 호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 떡상을 맞아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또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